我认为我不是被抓获的。我认为我是自首的。好，这是一点。另外呢？还有一点，我认为我不构成故意杀人。 살기 위해 본인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수한 것이고 60여 차례 흉기로 난도질하고도 고의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뻔뻔한 인간의 이름은 지싱펑입니다. 이분은 미모의 아내가 산후조리 할 때도 술집 다니면서 여자들하고 지낸답니다. 술 먹고 집에 돌아와서는 갑자기 미쳐 아내를 붙잡고 부모님 앞에서 6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인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아내를 죽였을까요? 지싱펑은 1989년생江苏省 난징에 있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양육은 오직 돈으로 충족하는 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철강 사업을 합니다. 1990년대에는 중국 부동산이 최고로 주목받던 시대라 엄청난 이윤을 낼 정도로 철강 수익이 대단했습니다. 사업이 날로 잘 되어서 회사를 난징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업은 날로 잘 돼가지만 반면에 무관심으로 지싱펑은 점점 못된 성격이 형성돼 갑니다. 2002년 한 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이 되는 귀족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고 1년을 공부한 뒤 전학을 합니다. 전학 이유도 싸워서 전학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뒤 성적도 안 좋고 학교도 관심 없는 것을 알고 부모님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총지배인으로 취직시켜 단련시켰습니다. 역시 있는 집은 취직도 쉽습니다. 지싱펑의 동창들에 따르면 그는 돈도 잘 쓰고 의리도 있지만 성격은 좋지 않았고 사람들과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사실 지싱펑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2006년에는 당시 17살 때 그는 사소한 일로 날라리들과 함께 동네 사우나를 망가뜨려 형사구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돈 많은 부모님이 있잖아요. 돈을 경찰에 뿌려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이 정도였어도 쉽게 풀려났네. 좋았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낮에는 게임을 하고 밤에는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술 마시고 클럽에 전세 내고 삽니다. 매달 게임에 지출하는 돈만 3천만원 이상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 자식이 이렇게 못났으면 부모라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돈을 벌기에 바쁜 그의 부모는 돈으로 아들을 무한정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 4월 지싱펑은 밤에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분명 자신이 먼저 잘못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양측이 크게 싸우려 할 때 미모의 한 여자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사건의 피해자이자 나중에 지싱펑에게 시집온 아내 시커신입니다. 시커신은 1997년생으로江苏省 난징에서 태어났으며 지싱펑보다 2살 어리고 부모님은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비록 집안 형편이 보통이지만 소비가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SNS에 각종 명품과 옷과 너무 많은 옷을 사서 옷장에 다 넣을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얼굴이 이뻐서 학교 다닐 때 5대 킹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2009년 베이징 여우덴大学 스지学院에 입학한 후 주변에선 더 많은 남자들이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네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노래방 충돌로 그녀는 원했던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둘은 같은 고등학교라는 것을 알고 서로 위챗을 주고받고 지싱펑은 그녀에게 엄청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맹렬한 구애 끝에 두 사람은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5월 지싱펑은 열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가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지싱펑의 부모님은 예쁜 지커신을 엄청 만족했습니다. 지커신도 착하고 철이 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서 나온 뒤 두 사람은 쇼핑을 하러 갔고 남자는 여자에게 60만원의 사랑의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은 여자도 자신의 집에 연애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이 벌써 20살이 되었고 연애 상대도 현지 총각이고 가정 형편도 짱이라 지커신의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1년 동안 알콩달콩 사랑을 나눴습니다. 1년 동안 남자는 그녀에게 돈으로 폭풍으로 쏘아부었습니다. 각종 명품 가방, 고급 액세서리 등 그녀가 입을 열면 남자는 모두 만족시켰고 심지어 자신의 소유인 고급차를 지커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지 2달째인 2011년 7월 지싱펑은 본성이 드러나면서 치커신을 폭행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치커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지싱펑의 술친구 몇 명이 그에게 치커신이랑 놀아주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진지하게 사귀지 말라 했고 그녀는 노는 언니다 이런 거죠. 심지어 치커신은 주점 아가씨이고 재벌 2세들이 모임에서 지싱펑이 아는 많은 사람들 여러 명하고도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말을 들은 후 지싱펑은 마음이 편치 않았고 사실을 확인조차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이 치커신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심병은 많아가지고 불신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날 치커신의 남성 친구가 전화를 걸어 전에게 시간 있냐고 물었습니다. 치커신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지싱펑은 옆에서 한 남자가 한밤중에 자기 여자친구를 찾아 술을 마시자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전화를 낚아채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는 여친이 친구가 말하는 술집 여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여친이 어떻게 설명하든 상관하지 않고 바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이번 가정폭행 이후 두 사람은 한참 말다툼을 했지만 나중엔 화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싱펑을 달래기 위해 치커신은 자신의 왼쪽 어깨에 남자 이름을 새겼고 SNS에 자신이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친의 모습을 보고 남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2012년 구정 때 치커신은 지싱펑을 집으로 데려가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이번 만남 역시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싱펑은 엄청 예의 바른 척했고 여사씨 부모님께도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돈을 엄청 써서 선물도 많이 가지고 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친구는 편한 날이 없습니다. 2012년 3월 치커신이 엄마 집에 놀러왔을 때 어머니는 딸이 팔에 여러 군데 긁힌 상처를 발견하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다가 어머니의 말투가 엄격해지기 시작하자 지싱펑의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지라고 난리 났지만 치커신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가정폭력이 있은 지 반년 후 지싱펑은 또 병이 발작했고 치커신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치커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친구를 찾아 증언해도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지싱펑이 집에 있을 때 갑자기 폭발하여 정신병자처럼 접시를 깨뜨리고 접시 조각을 들고 치커신에게 손목을 자해해서 결백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지싱펑이 팝펜을 들고 치커신이 팔을 베었고 상처가 커서 병원에 가서 열바늘을 꿰매요 겨우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치커신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두 사람은 집에 돌아온 후 지싱펑을 욕하면서 딸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딸이 지싱펑과 연인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은 치커신이 집에서만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부모님도 아들의 짐승 같은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지싱펑의 부모는 아들을 훈계하고 서둘러 그를 데리고 여자 집에 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지싱펑에게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모님의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사과로 치커신 일가를 감동시켰고 결국 두 젊은이는 화해했지만 이러한 화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행으로 치커신의 부모님은 지싱펑에 대해 더 경계하게 되었고 그들은 딸에게 사적으로 교제할 때 주의해서 지싱펑과 너무 빨리 발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커신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달 후인 2012년 5월 8일 대학에 다니던 치커신이 엄마 집에서 허구부를 훔쳐 부모님 몰래 지싱펑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치커신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제 21살이고 대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다니.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뒤 5일 만에 치커신이 임신을 합니다. 아들은 장가를 가고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남자 집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치커신의 부모님은 상심이 컸습니다.
두 사람은 딸이 아이를 떼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학업을 마친 후 결혼을 하든지 아이를 가지든지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싱펑 가족이 경결한 태도로 결국 치커신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치커신은 학교를 그만두고 출산을 기다렸고 두 사람의 결혼식은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2012년 7월 6일 이 커플은 난징에서 기세등등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첫 한 달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지싱펑도 집에서 치커신을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 많이 마시고 돌아와서는 여전히 몇 마디 욕을 합니다. 참 이 여자도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혼 이듬해인 2012년 8월 지싱펑은 다시 병이 발작합니다. 지싱펑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치커신이 자신에게 불충하다고 비난하고 친자 확인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지싱펑의 부모는 이 친자 확인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첫째는 아기를 해칠까봐 걱정했고 게다가 그들은 치커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멍청한 놈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좋은 혼사를 망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치커신 부모님은 열받아서 단호히 친자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간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싱펑은 술 먹으러 갔고 병원에 가지 않아서 친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임신한 아내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늦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저녁엔 친구들과 술을 먹고 또 술집 여자들과 매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2013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100일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100일 잔치 일주일 전인 2013년 4월의 하루, 치커신의 어머니는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들어서면서 어머니는 딸의 이상함을 느끼고 방금 울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치커신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정말 견딜 수 없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싱펑은 아내가 산후조리원을 나온 이후로 매일 그를 욕했고 어젯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때려 눕힌 후에도 달갑지 않아 치커신이 머리카락을 잡고 그녀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욕설을 퍼붓고 발 뒤꿈치로 그녀의 손을 밟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치커신의 어머니는 지싱펑 같은 파렴치한 인간에게 분노하고 딸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딸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고 이혼도 생각했지만 아이의 100일 잔치 초대장을 다 내보냈기에 이 일을 숨기고 있다가 100일 잔치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혼 기회를 잡지 못한 탓에 젊은 치커신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3년 4월 13일 아기가 100일 잔치를 한 날 치커신은 먼저 친구 몇 명을 집에 보낸 다음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백방으로 말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쉽게도 2주 후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4월 25일 지싱펑은 몇몇 술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일정은 술집서 양주를 많이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퍼마시고 그 이후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또 퍼마신 겁니다. 밤을 새가면서 마시다 보니 시간은 아침 7시가 됩니다. 지싱펑은 집에 돌아온 후 부엌으로 가서 부엌칼을 잡고 아내가 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4개월 된 딸을 보살펴야 하기에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싱펑의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흉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본 후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멍하니 앉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싱펑은 아내를 술집 년이라고 욕하고 딸도 친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이없는 아내가 말하려 하는 순간 그는 흉기를 휘둘러 베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위층에 사는 지싱펑의 부모님은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아들은 이미 완전히 미쳤고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놀란 부모는 그의 상태를 보고도 감히 그의 폭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멈추라고 외쳤지만 두려움에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은 숨이 점점 약해지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놈은 흉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주방에 가서 다시 과도를 가지고 와서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계속 벤 것입니다. 그것도 전으로 칼을 3번씩 바꿔가면서 60여 군데 칼자국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아버지는 선내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싱펑이 자신의 친딸마저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지싱펑은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수갑을 채우는 데 협조했습니다. 경찰이 침실로 들어가서 죽은 아내를 보는 순간 진심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이런 참혹한 현장은 전국 형사 사건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현장을 조사한 후 지싱펑을 신문했습니다. 증언을 녹음할 때 그는 자신이 아내를 고의로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에게 치커신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고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후 친자 확인 검사가 나왔는데 딸 아이는 지싱펑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我跟他发生了争执，之后呢？你我讲一下。就打了他2个嘴巴。之后呢？之后，我想让他把他讲过的一些话写下来，我就去找笔和纸，然后我老婆就趁机从房间跑了出去，我就追了出去。他跑到厨房拿了一把菜刀，当时我就把菜刀夺过来了，然后他又往房间跑，我就追了进去。你在庭上的当庭供述是说，齐可欣去厨房拿了菜刀，对，你追过去把刀夺下来了，是不是这样？那你夺下菜刀之后呢？做了什么？做了什么？我家刀架子上面不是还有好几把刀吗？我就顺势把其他刀都拔下来了，然后我老婆往房间跑，我就追了过去。 재판에서 지싱펑에게 아내와의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때 지싱펑은 우리가 사이가 좋고 갈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증언은 경찰 앞에서 한 대답과는 정반대, 여기서부터 지싱펑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지싱펑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셔서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싱펑은 어머니가 그를 제지한 뒤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더 이상 아내를 해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그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개의 칼을 바꿔가면서 60번 넘게 베었고 실수로 아내를 죽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유능한 변호사들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대본을 그대로 법정에서 읽는 것이죠. 법정에서 치커신의 부모는 지싱펑에게 즉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것 외에 1억 2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배상금에 대해 지싱펑은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어린 딸과 장인, 장모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뜻인즉 사형을 시키지 말라는 변명일 뿐입니다. 재판이 끝나자 재판장은 이 사건은 하비브의 평의가 끝난 후 나를 택해 선고하겠다고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오후 3시江苏省 난징시 중국인민법원은 제2법정에서 아내 살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지싱펑은 고의살인죄로 사형, 집행유예 2년, 종신정치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사형 집행유예안은 지싱펑이 2년의 감옥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2년의 형기가 만료되면 무기로 강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살인하면 즉시 사형이고 있는 놈들은 집행유예 2년이라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결과는 분명히 치커신의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썼으면 이런 격분한 판결이 나오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모두가 지싱펑이 곧 사형제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반전이 찾아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때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2017년 11월 말江苏省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감독 질서를 파괴한 혐의로 지싱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옥에 들어간 후 얼마나 무법으로 살아왔으면 법률 조항을 무시하고 지낸 겁니다.
2015년 4월 28일 밤 지싱펑은 같은 교도소 수감자와 TV 볼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밤 9시경 뜨거운 우유 한 잔을 상대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2016년 2월 2일 샤워실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또 다른 수감자가 자신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세면장에서 옆에 수감자가 자신의 옷에 물을 튀긴 것 때문에 머리를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왼쪽 콧배가 부러져 2급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싱펑이 정신병자인 척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6월 28일 사건 처리기관은 지싱펑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정신적 문제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또 뜨거운 물을 수감자에게 붓고 폭행하여 그 사람이 부상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물벼락 사건으로 인해 2017년 9월 13일 난징 검찰은 피고인 지싱펑이 감독 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소 결정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지싱펑은 감독 질서를 파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발효된 뒤 최고인민법원이 승인을 받아 피고인 지싱펑에 대한 사형이 즉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터넷에선 후속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